우선 네이버는 모든 캠페인에서 등록한 캠페인들의 온오프 상태, 이름, 노출수, 클릭수 등등 캠페인의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는 기본 설정 단위이고 사용자 설정에서는 아래 표에 나타난 지표들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도 한 번씩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데이터 버튼을 통해 캠페인 단위의 광고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PC나 모바일이 통합된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PC, 모바일 구분 버튼을 통해 디바이스별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 요일이나 시간대, 검색, 컨텐츠 매체 등을 구분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선택한 캠페인 관리 버튼을 통해서 기간, 예산을 변경하고 캠페인, 광고 그룹 등의 대상에 입력한 조건이 달성되면 알려주는 등의 자동 규칙 만들기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캠페인을 클릭하여 캠페인 정보에서 캠페인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이름, 하루 예산, 고급 옵션 등을 통해 노출 기간, 추적 기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광고를 세팅할 때 광고비가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캠페인 하루 예산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하거나 설정한 예산보다 많이 과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광고가 중단되게 됩니다. 만약에 하루 예산이 조기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예산 균등 배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예산 균등 배분을 설정할 경우 하루 동안 꾸준히 광고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나 충분히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전체 캠페인에서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성과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고 등록한 모든 캠페인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캠페인명, 온오프 상태, 오늘 소진액, 노출 및 클릭수 등등 지표를 제공하고 캠페인 선택 후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대량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개별 캠페인에서는 역시나 캠페인명, 일예산, 노출기간 등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은 구글 애즈에서 검색 캠페인을 선택하면 캠페인명, 예산, 상태, 유형 등등의 기본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조회 기간에 따른 성과 그래프, 실적 전환수, 구글 애널리틱스 등등을 제공하고 있고 분류 기준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간, 클릭 유형, 전환 기기 등과 같은 영역별 개별 성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열 수정 보고서, 다운로드, 자동 규칙 만들기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입찰 통계 탭인데요. 도표로 첨부했으니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는 캠페인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캠페인 하위에 등록된 전체 광고 그룹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룹별 상태나 이름, 입찰가, 채널 정보 등등 확인이 가능하고요. 개별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의 입찰가 또는 노출 매체, 디바이스별 입찰 가중치 등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룹을 모두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그룹 하위에 있는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등등 모두 복사가 되지만 품질 지수는 복사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광고 그룹 리스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기본 설정, 상세 데이터, 필터 버튼 확인 가능하고 개별 광고 그룹으로 들어가 보면 그룹 단위의 성과 그래프, 광고 그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단으로 등록한 키워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고 소재, 확장 소재 탭에서 소재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확장의 경우 베타 서비스로 네이버 검색 영역에 해당 광고 그룹에 등록된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에 자동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광고 그룹 상태를 정리한 도표인데요. 이것도 한번 쓱 읽어봐 주시고요. 카카오로 넘어갈게요. 카카오 역시 캠페인 이름을 클릭하면 캠페인에 속한 그룹들의 목록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룹 리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데 열 제목을 클릭할 경우에는 원하는 항목 기준으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의 상태 변경 가능하고요.
자동 입찰이나 대량 다운로드 신청, 그룹 전략 등등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개별 그룹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룹의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하고 일예산, 소재 노출 방식 등등의 그룹 전략도 확인하고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에 따라 광고 지표 또한 확인 가능하며 그룹 목록 상단에는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 그룹 메뉴 클릭 시에 캠페인과 동일한 형태의 조회 기간 동안 성과 추이 확인이 가능한 성과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프 하단으로는 광고 그룹 목록이 표시되고 그룹명, 캠페인 상태, 유형, 클릭수 등등 기본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그룹을 선택해서 수정, 복사 또는 붙여넣기 등등이 가능하고요. 캠페인, 키워드, 광고, 광고 그룹 수준으로 복사하기가 가능한데 수정 메뉴에서 컨트롤 C 눌러서 붙여넣을 캠페인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의 하위 단위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 관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입찰 관리인데요. 검색량이 높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 노출 가능한 광고 개수 안에 들기 위해서 다수의 광고주들이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죠. 키워드의 입찰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광고 그룹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 입찰가 변경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선택한 키워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중간, 순위별 입찰가 등 참고 지표를 제공하고 있어서 입찰가 설정하시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집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구글은 키워드 목록에서 키워드 선택한 다음 최대 CPC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입찰가 비율별, 금액별,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고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CPC 수준으로 입찰가를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꾸준히 언급됐던 자동 입찰 기능에 대해 살펴볼게요. 카카오는 직접 입찰 외에도 순위 유지를 위한 자동 입찰을 지원하는데요. 개별 키워드에 대해 입찰 한도와 희망 순위를 지정하고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된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희망 순위에 가깝게 노출될 수 있는 기능으로 다수의 키워드의 입찰을 관리할 때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순위 보장은 되지 않고 또 다른 광고주가 자동 입찰 한도액을 더 높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희망 순위보다 낮게 노출될 수도 있어요. 구글의 자동 입찰 기능은 실적 목표에 맞게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아래 도표는 구글의 실적 목표를 도표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 발굴로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 발굴이 왜 필요하냐 살펴보자면 우선 대표 키워드는 검색수가 높고 노출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클릭당 비용 역시 높고 광고비 지출도 많아요. 반대로 세부 키워드는 검색수는 낮지만 비교적 저렴한 입찰가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조금 더 검색 이용자가 찾는 정보와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세부 타겟팅으로 구매나 서비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이혼 관련 변호사 사무소를 찾고 있는데 그냥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하는 것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가 더 내가 찾는 정보와 관련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 발굴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이버는 키워드 도구에서 카카오는 키워드 등록 시에 키워드 맞춤 제한을 통해 구글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연관 키워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또 광고주의 브랜드명이나 사이트 카테고리 등 컨텐츠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발굴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관 검색어, 다음에서 제공하는 제한 검색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관련 검색어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키워드 발굴 시에는 무분별한 노출보다는 검색 의도가 명확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확장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키워드 확장은 키워드를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등록된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에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말해요. 네이버, 카카오는 광고 그룹 단위에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 등록해서 노출을 제한하면 되고요. 구글은 따로 일치 검색이나 구문 검색, 제외어 검색 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각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는 캠페인이나 그룹에 제외 키워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이동인데요. 네이버는 광고 그룹 사이의 키워드 이동은 불가능해요. 다른 그룹으로 복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카카오는 키워드 목록에서 이동하려는 키워드를 선택한 후에 캠페인과 그룹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고, 구글은 키워드 목록에서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 다른 그룹으로 복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재 파트입니다. 소재는 사용자가 검색 후 최초로 만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고, 네이버는 그룹당 5개, 카카오는 최대 20개, 구글은 그룹당 텍스트 광고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광고 소재는 클릭률과 품질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소재에는 키워드 삽입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 후 노출 시에 검색된 키워드가 볼드 처리되어 우리 소재가 더 주목받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매체별로 키워드 삽입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대체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되며 광고 그룹의 키워드를 대표할 만한 단어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소재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사용자의 요구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광고 메시지 작성이 필요하고요. 애매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문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뻔한 질문 대신에는 직접적인 답을 주는 문구, 그리고 사용자가 찾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재는 복수로 등록해서 어떤 소재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테스트해 주시면 좋고, 최상급 표현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단어, 비속어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세팅을 완료했다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네이버와 구글은 키워드와 소재의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 키워드에 입력한 랜딩 페이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카카오는 그룹 소재에서 링크 URL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주방세제 1+1이라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행사 중인 세제가 아니라 대표 페이지 또는 다른 상품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찾는 정보가 없으니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반드시 관련 컨텐츠가 있는 페이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랜딩도 다 설정했다 하면 확장 소재로 넘어갈게요. 확장 소재는 정형화된 기존 소재 외에 추가 정보를 더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복수의 링크를 제공해서 사용자의 유입 경로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추가 제목이나 부가 설명, 이미지 등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의 경우 확장 소재 등록은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단위로 생성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위에서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예약 등의 유형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추가 제목형, 부가 링크형, 가격 테이블형, 썸네일 이미지형을 비롯하여 총 7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요. 다음과 제휴 매체, 모바일, 앱, 웹, PC 통합 검색 결과, 프리미엄 링크 영역, 카카오톡 샵, 탭 결과의 기본 소재와 함께 노출됩니다. 다음은 구글의 확장 소재 유형이고요. 구글의 경우 광고 확장 소재가 등록되어 있어도 반드시 광고와 함께 표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광고 확장이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광고 게재 순위가 확장이 표시될 만큼 충분히 높아야 노출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즈 채널, 그리고 광고 대상 관리인데요.
네이버에서 비즈 채널이란 웹사이트, 쇼핑몰,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 잠재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의미해요. 광고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요소이고요. 비즈 채널은 확장 소재의 구성 요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 비즈 채널 관리 메뉴에서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회원제 사이트, 쇼핑 검색 광고 집행 시 비즈 채널 등록 내용도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등록한 웹사이트 채널을 삭제할 경우 해당 비즈 채널을 사용하는 캠페인에 포함된 광고 그룹 내 모든 소재가 전부 삭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카카오는 계정의 광고 대상 관리에서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고요. 광고 시작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한 광고를 언제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결정하는 광고 노출 전략 관리로 넘어갈 텐데요. 앞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한 내용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매체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화면 한번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구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광고 품질 관리로 넘어갈게요. 각 매체별로 검색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품질을 측정한다고 했죠.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설정한 입찰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광고 관리가 가능하고 광고 게재 순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네이버 품질 지수는 7단계로 내 광고가 다른 광고에 비해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고요. 카카오 품질 지수는 광고 그룹에 부여된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한 정도가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1에서 10점으로 산정되고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가 모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즐겨찾기는 네이버의 경우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즐겨찾기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PC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바일 광고주 센터로 빠르게 작업할 때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효클릭은 검색 광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을 말하고요. 광고비 소진 또는 품질지수 상승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인위적인 클릭, 또 각종 소프트웨어나 자동화된 도구에 의해 발생하는 클릭 등등을 말할 수 있어요. 각 매체는 모두 무효 클릭에 대해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무효 클릭이 의심될 때 IP 주소, 클릭 일시, 키워드, 광고주 URL 정보를 포함한 클릭 로그를 클릭센터로 접수해서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무효 클릭 방지를 위해 그리고 도구, 광고 노출 제한 관리에서 추가적인 무효 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 광고 노출 제한 관리에서 노출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IP 주소를 등록하여 노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무효 클릭이 의심된 경우 클릭 1, 의심 키워드, 의심 IP 정보를 포함한 클릭 로그를 카카오 광고 고객센터에 문의 접수하시거나 카카오 상담 챗봇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무효 클릭으로 확인되면 해당 클릭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해당 클릭이 필터링 되는데요. 자동 감지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무효 클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클릭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잠시 멈춰서 풀어주시고 바로 정답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 2번 정답풀이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균등 배분으로 설정할 경우 광고가 중단되지 않고
24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순위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었죠. 4번의 경우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 기능을 사용할 때는 키워드의 품질 지수는 복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전환 가치 극대화는 예산 내에서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구글 애즈가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이었죠. 최대한 많은 전환이 발생하도록 입찰가를 조정하는 것은 전환수 극대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3, 4번으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잠시 멈춰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 목표와 광고 확장 유형이 매칭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내용은 구글 검색 광고에서 목표에 따른 확장 소재 유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5번에서 설명하는 앱 광고 확장 유형의 목표는 앱 다운로드였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고객 전환 유도 목표에는 구조화된 스니펫 광고 확장,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답은 4번이었는데요. 광고 노출 제한 IP는 네이버 최대 600개, 카카오는 최대 500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 광고 마케터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